네, 안녕하세요. 1인기 아카데미의 장영가입니다. 안녕하세요, 모모입니다. 예, 뭐 오랜만에 이제 어제 그 1인기 특강을 진행했는데 네, 지금 강의하신 박시영 변호사님 없고 네, 강의 들은 사람들끼리 리뷰하는 뭐 네, 영화 리뷰도 아니고 그죠? 예, 좀 진행을 살짝 해보려고 합니다. 이제 마지막 날, 4월 마지막 날 특강이 있었는데 이제 모모님도 이걸 신청하시게 됐는데 네. 신청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? 우선 데스밸리에 대해서 좀 다뤄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어, 그 부분도 궁금했고 네, 또 뭐 전 전문직은 아니지만 네, 어, 그 마케팅 그 성공 사례라고 해야 되나요? 네. 네, 그 부분이 또 궁금하기도 했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제가 공지를 올려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을 했습니다. 전 이제 박시영 변호사님 안 지는 5년 정도 됐고, 그래서 거의 초창기 때, 예, 뭐 식사 그 서초동 앞에서 아마 이때도 그 데스밸리라고 어제 말씀하신 그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. 네, 지금 보니까. 그래서 이제 직접 실천을 하신 몇 분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어제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셨죠. 네, 예. 그래서 어제 전문직 분들도 한 두세 분 오셨고 또 기존에 얼굴 알고 계신 분들도 한 두세 분 오셨고 그래서 여러 어떤 그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참여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그 유튜브를 전 많이 찍었는데 화면 밖에서 굉장히 위트하고 센스가 약간 그 아재 개그 느낌으로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화면만 컷 하시면은 굉장히 좀 그 딱딱하신 분위기로 진행하셔가지고 이제 저는 사실 즐거운 어떤 그런 것만 봐가지고 잘 해오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다는 거 어제 좀 처음 들었습니다. 어떠셨나요 어제? 네, 저도 변호사라고 하면 네,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네, 힘든 시기가 조금 의외이기도 했고 네, 힘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셨던 게 굉장히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감동이었습니다. 그래서 어제 제가 겪은 거는 이제 전문직으로 겪게 된 데스밸리 유형. 그러니까 일반인 창업자들이랑 좀 다를 수 있죠. 그리고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노력, 그 다음에 마케팅 영역까지 좀 나눠집니다. 그래서 살면서 전문직 만나보신 적 있나요? 네, 네,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나겠죠. 뭐 변호사, 회계사, 노무사 분들 만나시겠지만 그때 거의 비즈니스 얘기밖에 못 합니다. 그래서 혹시 비즈니스 잘 되시나요? 돈 많이 버시나요?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죠. 네. 예, 근데 어제 그 얘기를 좀 해주셔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됐고 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자신이 소유한 것만큼 고민의 크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, 손흥민 다 좋아 보이지만 손흥민은 작년에 그 득점왕을 했거든요. 올해 너무 부담될 거란 말이죠. 네. 예,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. 너무 큰 어떤 부담감을 스스로 지지 못할 부담감이 있으면 모모님은 어떤 고민의 뭐 크기가 있나요? 저도 뭐 작년 대비 매출에 대한 부담감이 제일 크겠죠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그 본인이 어떤 매출, 본인의 어떤 성향만큼 고민이 크게 있는데 전문직들도 기대하는 바가 클 거잖아요. 네, 그래서 그만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걸 표출을 잘 못하죠. 네, 예, 그게 조금 이 전문직 분들의 좀 그 슬픈 점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데스밸리라는 건 이제 창업 초기 또는 사업 중반기에 한 번씩 다가오는 건데 모모님도 이제 그런 걸 겪으신 적이 있으신가요? 네. 지금 네. 겪고 있죠. 지금 겪고 계신가요? 네. 네, 그럼 어떤 시도를 좀 하고 계시는지. 네. 뭐 다양하게 현금이 들어올 수 있게끔 네. 또 하고 지금 기존에 하는 것도 좀 더 예전 방식으로 하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 된 안 거잖아요. 되죠, 안 되죠. 예,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죠. 네, 맞습니다. 카멜레온처럼 빨리빨리 좀 상황에 맞춰서 바뀌는 게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근데 이 데스밸리는 이제 감기가 걸려도 감기 걸린지 모르고 지나간 사람 있고 네, 또 감기 걸리면 이제 난리법석이어가지고 막 일찍 퇴근하고 막 약 먹고 하신 분 있잖아요.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. 데스밸리도 어떤 분은 왔다 간지도 모르게 그냥 가고 어떤 분은 막 우울증 있고 막 서로 막 술 마시자고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데스밸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감지를 못했고 되돌아보니까 야 그때 힘들었던 시기구나라고 느꼈었던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.
근데 이제 후자 만약 감지를 하고 막 본인이 반응을 하신 분들의 특징은 포기하실 수 있는 좀 여지가 많죠. 왜냐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다가오니까. 그래서 그때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하셨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좀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나요? 그 뭐 변호사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지만 꾸준히 네, 되게 적재적소에 귀인을 만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네, 그 카페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인수를 하시게 됐고 네, 또 그걸 혼자 키우기 힘드셨을 텐데 또 장 대표님을 만나게 된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그게 좀 주변 사람들도 중요하구나. 어떻게 말해야 되죠? 그러니까 뭐 제가 근데 전 사주를 믿으신지 모르겠지만, 그러니까 복이 들어오는 어떤 시기가 있고, 사람을 만나는 연도가 있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그거죠. 박시영 변호사님이 기존의 인성이나 품성이 안 좋으셨다면은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상대는 오케이를 안 했을 거고 또 기존에 어떤 해오셨던 신뢰가 없었다면은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같이 이어나가려고 안 했을 텐데 본인이 다 만드셨는데 거기 어떤 방점을 찍으셨던 인연을 만났던 시기가 우연히 겹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평소에 그 오타니라는 사람 있죠. 오타니. 네, 오타니 야구 아시나요? 선수. 예, 오타쿠 말고 오타니. 근데 그 사람이 맨날 쓰레기를 주워요. 그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쓰레기 줍는 이유가 남이 떨어진 복을 내가 갖기 위해서 쓰레기를 줍는다라고 했는데 그런 마인드로 이제 누구든지 대하니까 아무래도 복이 계속 돌고 도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결국에 기회는 사람한테서 많이 옵니다. 꼭 그런 거 느끼신 적 있나요? 네, 많이 느끼죠. 네. 특히 뭐 1인 기업 아카데미 와서 장 대표님도 그렇고 뭐 이준 과장님 다 1인 기업에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. 뭐 네. 변호사님도 그렇고 많이 도움을 주시죠. 제 능력에 비해서 그래서 더 많은 결과물을 작년에 얻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. 네, 그것도 있고 이제 뭐 고객분들로 치면은 왜 이분이 나한테 굳이 거래를 하시려고 하시지? 뭐 내가 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런 분들이 꼭 있으세요.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이 다 기회를 주는 거죠. 근데 그분도 여러 선택지를 갖고 있겠지만 모모님한테 해야 되는 어떤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. 근데 그거를 찾아내야죠. 예, 그걸 물어보고 왜 나한테 거래를 하시냐라고 이제 계속 돌려서 물어봐야 이걸 반복해낼 수 있으니까 그런 유형의 어떤 회원분들도 고객분들을 계속 같이 가려면은 그걸 계속 키워 나가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예를 들면 가장 큰 건 그거죠. 이제 꾸준히 뭐 신뢰성 있게 뭐 글을 올리거나 현장을 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뢰를 얻죠. 많은 분들이. 세 번째는 마케팅 방법이죠. 어제 마케팅 방법. 어떻게 보면은 모모님이 저랑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마케팅 방법에서나 결과론적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른 효과가 나올 수도 있었던 상황이잖아요. 어째 좀 어떠셨나요? 듣고 나서. 그 변호사님이 유튜브 찍는 게 저보다 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제 그거를 극복을 하신 건가요? 그거를 뭐 어색하기도 하고 하셨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꾸준히 하셨던 것도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전문가를 또 딱 그 데스밸리다 보니까 조금 금전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었잖아요. 근데도 불구하고 전문가를 잘 하셔가지고 이어 나가신 거에 저도 조금 반성을 하기도 했습니다. 네. 그렇죠. 그래서 박 변호사님도 어제 말씀은 안 하셨는데 큰 금액을 내셨어요. 그 당시에는 유튜브를 시작하시기 위해서. 물론 저희도 정말 도와드리기 위해서 큰 금액을 요청을 드렸고 그 당시에. 근데 이제 모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를 촬영할 수 있는 너무 편안한 장소가 많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. 네. 언제든지 찍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안 하는 거죠. 근데 박 변호사님 그때 아니면 못 찍거든요. 그러니까 밤새 대본을 준비하시고 미리 주셔서 편집하시고 이제 투자를 이제 여러 적재적소에 좀 시기에 맞춰서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어떤 시스템 어떤 이런 공간이 있을 때 정말 많이 찍어놔야 됩니다. 예, 언제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더라고 이런 공간이 저도 예전에 많이 겪었는데 그래서 군대에서 그런 말 있거든요. 저희 육군들은 저기 물이 별로 없어요.
그래서 물을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들어가지고 물을 저도 요즘에 그 있으면 그냥 먹어놔요. 목마르지도 않아도 밥도 배가 안 고파도 먹어놔요. 못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. 온시 시대에 사실. 예, 정말 그 생각이 군대 있을 때 너무 많이 그 경험을 해가지고 찍을 수 있을 때 그냥 계속 찍는 거예요. 이거 되든 안 되든. 근데 그게 어떤 마케팅의 가장 또 중요한 또 부분이 아닐까. 그러니까 근데 퀄리티는 낮습니다. 다만 이 어떤 생존을 위한 마케팅은 충분히 된다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악플도 되게 그 상처받잖아요. 네. 그 과정도 다 손에 뭐가 생겼다 그러셨나? 엄청 아 스트레스 손톱이 이제 받으셨던 것 그 같은데. 빠질 드럼- 뻔하고 그 다음에 또 머리도 또 이제 하얘졌다 어,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. 머리 하얘져 보신 적, 손톱 빠지실 본 적 있나요? 요즘 하얘지고 있고 손톱이 일어나요. 악플도 없는데 일어난 건 그냥 노화죠. 네. 근데 이제 그 악플을 제대로 겪으면은 잠이 안 옵니다. 그럴 것 같아요. 진짜. 예. 그러니까 이게 몸이 우선 반응을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악플을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경험을 하시면은 이제 굉장히 좀 관대해지죠. 그러니까 내 하는 사업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또 저 사람이 그냥 던지는 말은 아닐 거니까 체크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악플이 기분도 안 좋고 사실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 있지만 필요할 때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예. 네. 그래서 악플이 올라와도 정말 굳건한 마음으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가셔야 되고요. 뭐 네이버 활용 방법, 유튜브 활용 방법 있었는데 저는 가장 큰 핵심은 네이버 커뮤니티였다. 유튜브만으로는 커뮤니티의 유튜브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. 네. 익숙하긴 한데 이 사람한테 맡길 필요는 없다는 거죠. 근데 유튜브라는 공간, 네이버라는 이 공간을 잘 활용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. 네, 뭐 검색하는 것도 그렇고 소소한 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됐고 저 오셨던 분들, 정도님도 오셨네요 오랜만에. 네, 그리고 뭐 뒤에 우마님, 커말람님, 그다음에 젊은 친구도 오셨죠. 네. 네, 그리고 변호사님도 오셨고. 네,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문직 그 마케팅 특강을 처음 잘 마쳤는데 다음번에 모모님도 또 강의해 주셔야 되는데 네. 네, 어떤 강의를 또 준비하고 계신가요? 전문직 특강 2? 그렇죠. 네, 전문직은 아니시지만 부동산 전문직. 저는 사진 찍는 강의. 아,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사진 구도, 사진 한 장으로 인생이 바뀌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별로 생각 없이 찍죠. 네. 저 같은 경우도 사진 찍는 게 중요하지 구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걸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는데 그 어떤 그 기준점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원리는. 네. 예, 근데 그 원리를 간단하게 알려주는 어떤 이런 강의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. 실제 그런 강의가 많이 있죠. 네, 맞아요. 예,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사업화하냐, 어떻게 또 상품화해서 백엔드 상품을 팔 수 있냐 이런 것까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그 만나 뵙게 된 많은 분들을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특강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